안녕하십니까. 우렬성 신부전에 대한 미니 강의를 맡게 된 학생 간호사 김영옥입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렬성 신부전의 정의, 우렬성 신부전의 원인, 우렬성 신부전의 증상, 우렬성 신부전의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렬성 신부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렬성 신부전은 심장이 펌프 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조직과 장기가 필요로 하는 산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방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장과 혈관은 일종의 폐쇄회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전은 순환계 전환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떠한 심장질환이라도 최종 단계에서는 신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신부전의 임상 증상은 대부분 정맥계 우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신부전은 우렬성 신부전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우렬성 신부전의 정의는 심박출량의 감소로 체내 조직의 대사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것, 조직 혈류량은 감소되고 폐혈관 및 전신 정맥계에는 우렬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신부전의 발생 기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은 전부하, 후부하, 심박동수, 심근숙축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 네 가지 기전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신부전이 발생됩니다. 발생 기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해 좌심실에서 혈액이 나가지 못하게 되면 좌심실이 우렬되고 이어서 좌심방이 우렬되면서 좌심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치료가 되지 않고 더 진행되게 되면 4개 폐정맥으로 혈액이 역류하면서 폐조직에 혈액이 차는 폐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심실로 혈액이 역류되어서 우심실 우렬, 이어서 우심방 우렬이 나타나게 되고 이어서 대정맥으로 혈액이 역류하여서 대정맥 우렬이 나타나게 되면 말초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전신부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신부전의 발생 기전입니다. 신부전의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의 원인 질환으로는 고혈압,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근증, 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 및 갑상생 기능 항진증 등 모든 심혈관 질환입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신부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기질적 심장질환의 50에서 60%에서 신부전이 발생되며 그중 60%가 허혈성 심장질환이며 가장 흔한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만성 신부전의 원인 질환으로는 관상동맥질환, 고혈압성 심질환, 류마티스 심질환, 선천성 심질환, 급성 폐성심, 심근증, 빈혈, 세균성 심내막염, 심장 판막 질환 등이 있고 급성 신부전에는 급성 심근경색, 부정맥, 폐색전증, 갑상생 중독증, 고혈압성 위기, 심장요두근의 파열, 심실중격의 결손증, 또 심근염이 있습니다. 우렬성 신부전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부전은 좌심부전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데요. 좌심부전은 신부전의 초기 증상으로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폐우렬로 인한 호흡기계 장애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요. 우심부전은 대부분 좌심부전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심부전과 우심부전의 증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좌심부전의 흔한 증상으로는 폐우혈로 인한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 기자호흡을 하게 되고 기자호흡은 누워있을 때 호흡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 호흡이 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운동성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성 호흡곤란은 운동을 시작하면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간성 발작성 호흡곤란도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숨을 쉴 수 없어서 잠이 깨게 됩니다. 체인스톡스 호흡이 나타나게 됩니다. 체인스톡스 호흡은 무호흡과 과호흡이 반복되는 호흡입니다. 또한 기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액 축적으로 인해서 거품이 많고 혈액이 섞인 귓감이 나오고 악설음이 들립니다. 뇌저산소증으로 어지러움과 졸음이 나타나고 신장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우심부전의 증상으로는 가장 먼저 부종이 특징적입니다. 혈액이 우심으로 역류하여서 우심방이 우려되고 대정맥이 우려되면 말초부종이 나타나게 되고 이어서 전신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맥혈 우려 시에는 복강에 혈액이 차게 되어서 우상복부에 압통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간비대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산소 혈증으로 인해서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고 경정맥이 확장되며 중심정맥압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어서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렬성 심부전의 치료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신근수축력을 강화시키고 또 전부하를 감소시키며 후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근수축력 강화에는 디지탈리스 제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디지탈리스 제제는 신근수축력을 강화시키며 또한 이뇨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부하 감소로는 이뇨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후부하 감소로는 ACE 억제제를 투여하고 베타블로커를 투여하며 혈관 이완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요법으로 스트레스 감소 요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근수축력 강화 시에 디지탈리스 제제 투여를 하는데요. 이때 간호중재로는 디지탈리스 제제가 섬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탈리스 제제를 투여하기 전에 1분간 심청맥박을 측정하여서 분당 60회 이하일 시에는 투여를 하지 않고 우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칼륨 수치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나타난다면 디지탈리스의 치료 용량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게 된다면 디지탈리스의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부하 감소를 위해 이뇨제를 사용하였을 시에는 수분과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저염 시기를 권유하고 갈증 시에는 얼음 조각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며 매일 동일한 시간 체중을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직립 자세를 권유할 수 있겠습니다. 상체가 상승된 자세는 호흡 곤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맥 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말초 정맥에서 250에서 500cc 정도의 혈류를 제거하여서 순환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후부하 감소를 위해서 ACE 억제제를 투여하고 베타블로커를 투여하는데 베타블로커 투여 시에는 점진적으로 투여하여야 합니다. 급진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심부전에 악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 투여를 하였을 때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이면 베타블로커를 투여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혈관 이완제는 ACE 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할 시 마지막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